안녕하세요. 광마입니다. 오늘은 SMR이 시기상조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MR이 주식시장에서 약간 광풍 수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나스닥만 해도 SMR 관련 주식은 지금 엄청 떨어진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SMR이 매우 시기상조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왜 SMR은 지금 당장 시기상조인지,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의 실질적인 전력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안별로 대장주가 뭐고 얘를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의 전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AI 쪽은 소프트웨어 기술은 이제 거의 완성됐다고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6년은 이 소프트웨어를 최적 성능을 내기 위해서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게 아마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전력별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섹터인 SMR은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나스닥 시장에서 봤을 때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이 세 가지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첫 번째로 구식연료 LEU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식연료 하일루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사실 시제품도 나오지 않았고요. 이 하일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일 큰 리스크인데, SMR이 실제로 상용화돼서 보급되는 시점을 시장에서는 2030년 이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2030년에는 많은 에너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주 데이터 센터나 핵융합들이 이미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030년에는 얘네가 상용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SMR이 좀 지금 시기상조다라고 나스닥에서 보고 있고요. 이어서 이 하나하나 꼭지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LEU 원전, 누스케이라고 G 베르노바에서 하고 있는 SMR 방식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생산 단가가 너무 비싸요. 이 전력 1단위당 생산 단가가 89달러쯤 되는데, 이거는 기존 원전보다 약 2배쯤 되는 생산 단가거든요. 이것 때문에 누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2025년 10월 달에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거의 뭐 엄청나게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연료 교체 시에 원자로를 전체 해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전력 보급이 중단이 되죠. 그리고 막대한 해체 비용과 그 다음에 재조립 비용이 듭니다. 이 운영비를 감당하기 좀 힘든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기술셋인 하일루 연료가 있습니다. 하일루 연료는 원전에 해체할 필요가 없이 그냥 모듈 방식으로 연료를 바꿔 끼는 거기 때문에 재가동 시간도 필요하지 않고요. 해체할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일루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가가 쌉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제품이 안 나왔어요. 이게 아직도 시제품 안 나온 거는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엑스에너지나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파워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인데, 시제품도 안 나왔으면은 뭐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다행히 둘 다 상장된 주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일루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있는데요. 이 하일루는 미국의 생산 시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100% 지금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미국에서 보기에는 러시아라는 불완전한 상대를 믿을 수는 없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유럽으로 가는 가스파이프를 모두 끊어버렸던 기억은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에서 하일루를 만약 수출을 끊어버리면 이 하일루 방식의 SMR 원전들은 완전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센트러스라는 기업에 이 하일루 개발하는 거를 전략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정부와의 계약이 장기 계약이 아닌 연단이나 단기 갱신 방식으로 되고 있어서 수익성이라든가 매출이 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SMR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SMR이 상용화되는 게 2030년 이후나 돼야 상용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2026년부터 2029년 당장 쓸 기술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전 재가동, 가스터빈, 연료전지. 이것들은 이미 기술 성숙도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미 시장의 속속들이 계약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2023년에 SMR이 드디어 상용화가 되면 얘가 천하평정을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닌 것이 2030년 이후에는 강력한 대안이 두 가지가 또 상용화가 되는데 우주 데이터 센터와 핵융합 발전입니다. 핵융합 발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제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요. 구글에서 투자하고 있는 스타트업 중에 이 우주 데이터 센터를 스페이스X에 실어서 우주로 보내서 엔비디아 H100 칩으로 구동하는데 이미 성공을 했거든요. 시제품이 나온 우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시제품도 아직 안 나온 SMR,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시장 소구력이 강할지는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도입이 가능한 기술 3개와 SMR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MR 같은 경우에는 리드타임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봐도 5년 이상 걸리고요. 이것 때문에 기회비용이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고요. 설사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너무 비쌉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쓸 수 있는 대안 3가지는요. 리드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가스터빈은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더 이상 수주할 수 있는 잔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미 주문을 낸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년 정도면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미 존재하고 이 각각의 기술들의 가격들이 굉장히 SMR에 비하면 저렴하기 때문에 이 3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대장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R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는 뉴스케일이 있고요. 그 외에 한국 주식에도 좀 유망한 것들이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의해서 너무 과도하게 고평가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의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0월 정도에 굉장히 큰 계약이 하나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취소된 이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 40% 이상 떨어진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에 비해서 원전 재가동, 연료전지, 가스터빈 바로 도입 가능한 기술 3개는 아직도 시장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원전 재가동 같은 경우에는 대표주가 컨스텔레이션이라는 회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계약 가능성도 높거든요. 단 이거는 급등했기 때문에 눌림목을 좀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기업이 블룸에너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두산 퓨어셀인데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실적이 실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걸 시장에서 알아차렸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굉장히 많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눌림목을 보시면서 타점을 좀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3번째로는 가스터빈인데요. GE 베르노바가 아마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GE 베르노바는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좀 의심스럽게 보고 있는 게 이미 2028년까지 주문 물량이 다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대신 여기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타겟을 좀 변경하신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한국 주식에도 이 핵심 부품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GE 베르노바가 주 거래 대상 중에 하나인 한국 주식이 있고 지금 링크로 제가 걸어놓은 성광밴드가 그 주인공인데요. 한번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대안으로 제가 제시한 3가지 기술에 대해서는 각 대장주별로 제가 한번 종목 분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SMR은 아직 시기상조고 그 대안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었고요. 주식 투자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사결정과 분석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